보자. 다 했던 내용이에요. 다 설명을 했던 거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3차 함수는 여기는 이거 변곡점이라고 얘기했었죠. 변곡점에 대하여 무엇을 이룬다? 점대칭을 이루게 돼요. 점대칭을 이룹니다. 자, 근데 그 변곡점은 사실 뭐냐? 극대와 극소의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내려와 보면 극대, 극소의 중점이 변곡점이다. 그러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근데 사실 이것도 자, 보자. 예를 들어서 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보면 얘에 대한 도함수를 우리는 이계 도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걔는 f 더블 프라임 x라고 해요. 사실 이건 미적분 2에 나오는 내용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알면 편하다라는 거죠. 얘에 대한 도함수는 최고 차이계수 양수고요. 직선이니까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뭐야? f 프라임 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 올라가 보니까 변곡점이다.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에서 파악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거 특강 문제 보시면요. 해법만 알려주고 풀어주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함수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 자, a의 x좌표가 3일 때 b에서의 y절편의 값은 그러니까 b점을 찾아야죠. 근데 얘가 미분해 보면 3x 제곱 6x 플러스 1 뭐 한 번 더 미분해서 찾아도 됩니다. 6x 마이너스 6 능량의 방정식의 근이 1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쟤는 3참수로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가 변곡점이 1이거든. 자, 그러면 쟤 서로 다른 A, B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해야 돼. A점의 X좌표가 3이래. 여기 어딘가 3에서의 접선이랑 여기 어딘가에서의 접선이 평행하대. 그럼 평행하다는 얘기는 여기서의 도함수의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가 3이야. 여기 누구겠니?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요것도 대칭되니까. 자, 그럼 자, 그 점 B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접선의 Y좌표.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자, 여기 특강 문제도 푸세요. 꼭 풀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선생님이 알려줬었던 비율 관계 여기 있죠. 요거 외우세요. 오른쪽 위에 있는 요거 외우세요.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쳐놓으세요. 2대1, 1대 루트 3대 2 외우세요. 그러면 문제가 훨씬 편해집니다. 자, 52번 문제 보도록 하자. 함수 fx는 도함수 y는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이게 f 프라임 x래.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그럼 f 프라임 보고 f는 우리가 개형은 알 수가 있다. 개형. 어떻게 생기는지 대략적인 모습만 알 수 있다. 자, 마이너스 2에서 0이죠. x축과 만나는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양수니까 증가하죠. 마이너스 2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에요. 그러다가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0,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또 0. 증가로 바뀌죠. 증가로 바뀌다가 어떻게 돼요? 2에서 또 0. 다시 또 증가. 대략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대략적으로. 자, 기억. f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증가한다. 마이너스 1과 원래 함수 fx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증가 아니지요? 틀렸죠? 증가하고 있지 않죠? 틀렸습니다. 0에서 극소이다. 맞죠? 니은 맞습니다. 2에서 극소 깎아낸다. 2에서 아닙니다. 극소 같지 않습니다. 리을.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서 극값은 2개이다.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서 극값 2개 맞네요. 그래서 리을 맞습니다. 정답 니은 리을이 되겠죠. 아래 거 확인 유제 빨리 해보세요. 확인 유제.
자, ABCD 부호를 찾아라. 56번이에요. 자, 이게 뭐죠? F'입니다. F'. 그치? F'의 X는 3AX의 제곱 2BX. 야, 이거 틀렸잖아. 야, 이거 F'이 아니라 F다. 되게 웃기네. 이거 3차잖아. 이거 F예요, F. 아니면 그리고 D 부호로 못 잡아요. 자, 아무튼 D는 여기가 D죠? 그래서 D는 0보다 작은 음수겠네요. 다음, 이거 F예요, F. F'의 X가 3AX의 제곱 2BX 플러스 C예요. 얘는 0의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양수거든요. 마이너스 3a분의 2b 0보다 크죠. 근데 a가 지금 양수죠.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b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두분의 곱 3a분의 c인데 0보다 크죠. 두분의 곱 알파 베타가 양수니까 a가 양수이기 때문에 c도 양수가 된다. 그래서 a, b, c, d 부호를 찾았죠. 넘어갈게요, 이거. 익힘 3번 보세요. fx의 그래프의 개형. 내가 개형 찾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x축과 만나는 점에서부터 찾으라고 얘기했었죠. 자, x축과 만나는 점 찾았죠. 그럼 fx는 어떻게 될까? fx는 마이너스 1에서 그 전까지 감소. 맨날 위에다 그리다 지금 아래다 그리는 거야. 자, 접하죠. 접선의 기록이 0. 다시 음수죠. 다시 또 내려갑니다. 사실 여기에서 여기 도함수의 극대극소에서 얘가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거든요.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의 경계점, 변곡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fx에서. 자, 그래서 다시 증가로 바뀌죠. 그래서 증가로 이렇게 바뀝니다. 정답 2번이 되겠네요. 개형은 2번입니다. 자, x축은 어디 있는지 잡아줄 수 없어요. 이거. 자, 넘어갈게요. 익힘 4번입니다. 세실수 ABC 에 대하여 4차함수 fx의 도함수 f'x가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지금 뭐예요? f'의 x-a, x-b, x-c죠. 그럼 4차 함수인 fx는 a, b, c에서 무엇을 가져요? 극대 극소를 갖겠죠. 뭐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뭐. 자, 근데 기억. a와 b가 c가 다 같대. 그러면 어떤 거지? 얘가 다 겹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겼겠죠. 오케이? fx는 0은 실근을 갖는다. 모릅니다. 몰라요. 몰라요. x축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AB는 같고 C는 다르대. 그럼 AB가 같고 C는 다르대. 그럼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2번은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죠? 그리고 FA가 0보다 작대. 여기 A잖아. 그치? A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면 X축 이렇게 지나가겠죠? FA가 0보다 작다이면 A에서 함수가 음수니까. 자,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을 갖는다. 맞는 얘기죠. 다음. A, B, C 서로 다른 A, B, C래. 그럼 이게 디귿의 모양이죠. 디귿. 자, B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래. 그럼 B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이면 X축 이렇게 지나가겠죠.
서로 다른 도시를 갖는다. 맞는 얘기죠. 64번 문제 풀어보세요. 풀었니? 그럼 없어? 개념 익힘 67번 봅시다. 다음 함수 hx는 fx-gx래요. 얘의 극대극소 뭐야? 탐참수 fx의 도함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가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hx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fx 3차겠죠? gx 2차겠죠? 그러면은 hx는 몇 차예요? 3차겠죠? 여기서 양변을 미분해 버립시다. h'의 x는 f' 마이너스 g'이에요. 근데 얘 능령의 방정식의 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 0과 2가 나오죠. 그러니까 h'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 0과 2가 나왔어요. 그럼 0과 2에서 무엇이 극대? 극소겠죠. fx의 최고 차이 계수와 hx의 최고 차이 계수는 같을 테니까 양수. 그러니까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를 갖겠죠. 자, 기억 봅시다. hx는 감소한다. 0과 2 사이에서. 맞는 얘기죠. 2에서 극소 깎아낸다. 맞는 얘기죠. 디귿. hx는 0은 서로 다른 세 실을 간다. 모르냐 보자. 야, f0 빼기 g0은 얼마? 0. 이게 뭔데? h의 0. h의 0은 0이래. h의 0은 0이래. x축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실근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미분하는 목적이 그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도함수들을 보고 hx의 개형 추론하는 거라니까? 아래 거 문제 풀어보세요. 68번.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육 번 71번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차함수 fx가 있고요. 4차함수 gx가 있는데 그래프는 x좌표가 마이너스 2와 1인 점에서 접한대요. 됐죠? hx는 gx 마이너스 fx라고 했을 때 극대값을 구하여라. 됐죠? 그러면은 gx 마이너스 fx 는 0이라는 방정식은 둘의 교점을 조사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 2랑 1에서 둘이 접하고 있죠. 그럼 얘는영의 방정식의 근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중근이고 1이 중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gx-fx는 x 플러스 2의 제곱 x-1의 제곱 최고 차이 계수는 gx의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1이겠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hx예요. 설명 끝. 극대값 구하여라. 사실 이런 형식이면요. 극대값 어디서 갔냐면요. 마이너스 2와 1의 중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극대값 나올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다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앞에 보세요. 자,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절대값 fx는 이렇게 생겼거든. 자, 절대값 fx는 얘를 접어 올리죠. 그럼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절대값을 씌워서 접어 올리면 어차피 절대값이 전체 씌워지면 연속함수는 절대값 씌워도 연속함수거든. 그런데 얘가 어떻게 돼버려요? 꺾여버리죠. 그러니까 알파에선 미분 불가능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접하는 점이죠. 접하는 곳은 접어 올리더라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합니다. 자, 여기 어때요? 이것도 접점이거든요. 이거 접하고 교차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삼중근이에요. 삼중근.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y는 x 세제곱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했었죠. 이거 0이 삼중근이거든. 그 0이 삼중근이잖아. 이거 절대값 씌워도 이렇게 생겨요. 0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내 말은. 절대값 씌워둔다고 해서 무조건 꺾이지 않기 때문에 중근이 되는 경우에, 즉 접점인 경우에는 절대값 씌워도, 즉 x축 위로 접어 올려도 미분 가능,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 됐니? 접점은 절대값 씌워도 미분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봅시다. 75번이에요. 정답 0. 자, 정답 0. 풀 필요가 있니? 야, 봐. 야, fx 어떻게 생겨요?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어봤어. 왜? 절대값 씌워서 접어 올릴 거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x제곱에 2x 플러스 a는 0 방정식 됐죠? 그러면 a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얘가 0에서 중근이야. 다음 마이너스 2분의 a가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럼 얘는 최고 차이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겨. 그럼 접어 올렸을 때 미분 불가능이지. 그런데 미분 가능할 필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게 하재. 그럼 어떻게 해버리면 돼? 얘를 끌고 와서 2분의 a가 0이 되면 되는 거라고. 그럼 뭐가 돼버리는데? 삼중근이 돼버리잖아. 그럼 접어 올려도 스무스 미분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야. 정답 A는 0. 415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질문 받을 거예요. 415번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 야, 니네 대수 나갈 거다. 프린트로. 질문. 나가 이해 안 가? 나도 너가 이해가 안 가. 장난이야. 제곱차항계수가 1인 4참수 fx에 대하여 gx는 절대값 fx래요. 1에서는 미분 가능하대요. 근데 g1은 g'의 1이래. 그럼 그럴 수 있어. 자, 근데 gx는 마일 0, 1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자, gx는요, fx를 절대값 씌웠기 때문에, 자, 4차함수를 절대값 씌웠죠? 그러면은, 자, 잠깐만 보자. 극소값이 세 군데 나와야 돼요.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접어 올렸다고 생각하자. 극소값 하나, 둘, 세 군데. 접어 올렸다고 생각하자. 극소값 하나, 둘, 셋, 네 군데. 접어 올렸다고 생각하자. 하나, 둘, 세 군데. 극소값 하나, 둘, 세 군데. 이런 식이 돼요. 근데 gx가
1에서 미분 가능하대. 그럼 1에서 미분 가능하대. 미분계수가 존재하고. 근데 거기서 뭐래? 극소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gx가. 1에서 접해야 되는 거야. 1에서 접해야지. 미분 가능하대잖아. 꺾여서 되는, 잘 봐. 야, fx가 4차인데 얘에 대해서 절대값 씌운 함수인 gx가 극속점을 3개 가져야 돼. 너희들 방금 봤듯이 이러면 3개 있었지. 이래도 3개 있었지. 이렇게 돼도 3개 있었지. 근데 이런 애들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꺾이잖아. 1에서 꺾이면 안 된다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극소이긴 극소인데 꺾이는 극소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나 0은 다른 말 없죠. 꺾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축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자. 그럼 얘에 대한 절대값 함수인 gx는 어떻게 생기겠니? 그치? 그럼 극소 어디야? 하나, 둘, 세 개. 조건 더 만족시키죠. 여기가 1이면 G1도 0이고 G'의 1도 0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G2 값을 구하려면 fx를 알아야 돼요. 왜? 절대값 f2거든. 그럼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랬거든? 근데 마이너스 1과 0에서 어때? x축과 만나고 1에서 접하죠. 그러니까 최고 차이 계수는 1인 상태에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끝. 정답. 어렵지. 80번. 존나 중요합니다. 80번. 그러니까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내신이나 결국에 뭐가 시험 문제로 되게 잘 나오냐면 니네 이거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풀어도 알 거야. 이 유형이 겁나 많이 나온다라는 걸.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미분 불가능한 점을 미분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지금 gx는 어떤 놈으로 인식을 해야 되느냐? fx를 k만큼 끌어내리고 접어 올리는 거야. gx를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프로 보는 거야. 전부 다 그래프야. 자, 그러면 fx가 먼저 어떻게 생겼나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분을 해서 분석을 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 gx를 자, 문제. 이게 중요하죠. 조건. 한 군데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게끔 하래. 한 군데에서만. 그러면 t만큼 얘를 끌어올렸더니 꺾이는 부분이 하나밖에 안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치? 뭔 말인지 이해 가냐? 자, f'x. 왜? fx 그리려고.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 자, 능량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왜? 극대극소를 찾으려고요. 방정식 풉시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조리제법 합시다.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0. 2로 조리제법 되죠? 2, 1, 2, 0. 그러니까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예요. 근데 도함수가 이래. 도함수가 이래. 그럼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1이 어때? 중근 나왔지? 그럼 마이너스 1이 중근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와 극소가 겹쳤다는 뜻이죠?
2.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겨요. 아이씨, 그림 너무 못 그렸다. 미대는 아니잖아. 자, 2를 자, 함수값 찾자. 극대값, 극소값 찾자. 원래는 이걸 또 하려면 또 뭐 해야 돼, 니네들? 직관표 그리고. 이렇게 그 짓거리 왜 하고 있니?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어? 마이너스 1, 함수값 찾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16. 2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4, 4, 16, 4, 6에 24, 8, 2, 16, 13, 29, 마이너스 40, 11, 마이너스 11 나오네요. 자, 그럼 얘가 지금 X축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지나가요. 자, 이대로 접어 올려버리면 미분 불가능한 곳이 두 군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얘를 T만큼 끌어내려서 미분 불가능한 곳을 한 군데만 만들고 싶어. 그럼 X축을 어디다가 그려주면 될까? X축을 어디다가 그려주면은 접어 올렸을 때 미분 불가능한 곳이 딱 한 군데만 나오게 될까? 어디? 그렇지. Y는 16. 이렇게 X축이 지나가면 접어 올렸을 때 여기가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고 여기 한 군데 꺾인다고요.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딱 하나만 나오게 된다고요. 됐죠? 그러면 어느 정도 얘를 해야 돼? 길이 얼마? 그걸 찾아야죠. 자, 제 능력의 방정식의 근을 찾을 필요는 없고 16이 X축이 돼야 되지. 그럼 16만큼 끌어내려야 되는 거지. T 찾았다. T 얼마? 16. 아, K구나. T가 아니라. 나 아까부터 계속 T로 봤어. K는 16. 그때 A가. 그럼 뭐예요? 얘 능력의 근이죠? fx 빼기 16이니까 능력의 방정식의 근. 3? 맞아? 얘 3중근 하나랑 실근 하나 나와야 되거든? 3이야? 3이래. 능력의 방정식의 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3중근 나오고 3이 나온대요. 그럼 여기가 아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0 나오냐? 아, 그러네. 마이너스 1이 3중근으로 나와요. 마이너스 1. 그래서 3이 또 다른 실근으로 나와서 그렇죠? 풀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 되게 중요해서. 야, 쉬고 하자. 쉬고 풀자. 확인 주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푸세요. 왜 볼까? 오른쪽 그림은 극대값이 3. 그림이 있어? 못 본 이유가 있었구나. 극소값이 1인 3참수 fx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극값들의 합이 2일 때 gx의 극대 또는 극소인 점의 개수를 구하자. 그냥 추론해서 한번 풀 수 있는 데까지만 풀어보자 한번. 자, 하자. 3참수 최고차이 계수 양수라고 칩시다 그냥. 3, 2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림. 1이구나. 자, 그럼 x축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근데 함수 gx는 k만큼 얘를 끌어내리고 정수의 k는 모든 극값들의 합이 2래. gx에. 그러면은 극값들의 합이, 그러니까 절대값 씌우고 접어 올리잖아. 그럼 x축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 어? 그럼 얘를 접어 올리면 뭐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지금? k만큼 끌어내렸죠. 그럼 x축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y는 k가 이렇게 됐죠. 이게 y는 k였어요 원래는. 근데 그게 x축이 돼버리는 거죠. 자, k는 문제에서 정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얘가 접어져 올라갈 거야. 자, 요 길이가 k-1이죠. 그래서 요 길이가 k-1이니까 뭐야? 여기 k-1이겠지, 높이가. 접어져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3-k죠. 뭐? 여기가 지금 x축이라니까? 그러면 모든 극대극소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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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그럼 모든 극소인 점의 개수는 몇 개? 3. 모든 극대극소의 합은 얼마? 3-k 더하기 k-1 극값의 합 0, 2. 빵 나오죠? 아이씨. 근데 k 플러스 a가 취할 수 있는 아이씨. 그러니까 k 값이 뭐더라도 극대극소의 합이 그러니까 극값의 합이 2가 나와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가게 되면. 근데 y는 k가 1과 3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k는 얼마예요? 2. 정수랬잖아. 그러니까 k가 2가 되죠. 억지로 만들고 있는 거야. a는 3이었죠. 정답 5가 되는 거죠. 근데 모든 값들이 합이니까 이거 문제 오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84번 문제 봅시다. 함수 gx는 저렇대요. 그러니까 이거 자주 보게 될 거예요. fx-t의 절대값 함수 저거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최고차 행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실수 t에 대하여 fx-t의 절대값 씌운 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지. 그러니까 t가 변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노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자. t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gx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 그쵸?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 gx는 두 군데에서 미분 불가능. 왜? 절대값이니까 접어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두 군데에서, 두 군데에서, 네 군데에서 미분 불가능. 두 군데에서 미분 불가능. 두 군데에서 미분 불가능. 즉 t가 얼마냐에 따라서 미분 불가능한 개수가 바뀌게 되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보자. f'x는 0의 실근은 1과 4밖에 없대. 4차 함수인데? 1과 4밖에 없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접선의 기류가 0이 되는 지점이 두 군데밖에 없다는 뜻은 극대와 극소가 겹쳐서 1과 4 중에 하나가 중근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수 있죠. 1, 4. 1, 4.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최고차항에서 양수를 했으니까. 다음 GT는 T는 2와 T는 마이너스 25에서만 불연속이다. 자, 그려보자. 일로 와. 장난으로 한 말이야. 자,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GT 함수값을 얘기할게. 0, 0, 0, 0,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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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속 2야? 아니지. 1. 미안. 1, 2, 2, 2, 2, 2 이렇게 되지. 그럼 지금
어떻게 됐죠? GT가 불연속한 t값이 2랑 마이너스 25란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25, 여기가 y는 2란 뜻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GT가 불연속하거든. 자, fx는 0은 4보다 큰 실근을 갖는다. x축과 만나는 지점의 x좌표가, 자, 이거 뭐야?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4보다 큰 놈이 나온대. 얘는 안 나오죠. 왜? 아, 나오죠. 미안합니다.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생기죠. 얘는요.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만나면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만나면 되는데, 자, 2와 마이너스 25니까 x축 대충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5고 여기가 2니까 x축 대충 여기 어딘가쯤 지나가겠죠. 근데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4보다 큰 놈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어때? 안 나오지. 4보다 크지 않죠. 나올 수가 없죠. 탈락. 이렇게 푸는 거야. 앞으로 모의고사 문제들 뭐 이런 거 미분, 활용 문제들은 다 이렇게 개형으로 풀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얘입니다. 얘. 끝났어요. 이제 F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림을 찾았으니까 그림 보고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미정계수를 쓸 때 fx 4차라고 해서 그냥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둬버리면 미정계수가 4개나 생겨. 미쳐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사실 이것도 비율 관계인데 그거는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줌. 자,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미정계수를 하나만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활용해. fx 마이너스 2는 요 함수의 그래프는 요거 새로운 함수로 만들자. 그럼 얘는 x축이 여기 지나가겠지. 이해가니? 그러면 1이 뭐가 돼버려? 요 함수는 는영의 방정식의 근이 무엇을 근으로 가죠? x는 1을 3중근으로 갔죠. 그리고 여기 모르겠는 어떠한 놈을 또 근으로 갔죠. 이해가 가냐? 1에서 지금 이거 접하고 뚫고 지나갔잖아. 뚫접이잖아, 뚫접.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요건 3중근이라고요. 자, 그래서 미정계수를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하여 최고차항계수 1이고요. x-1의 세제곱 x-알파. 어머, 미정계수가 하나밖에 안 남았네. 존나 좋지. 이제 뭐 하면 돼? F4는 마이너스 25 가지고 알파 찾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422번, 85번. 아, 이거 풀 시간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니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과제로 해오세요. 자, 특강 문제 요거는 어떻게 푸는 건가? 감만 잡아주고 너희들이 해오면 돼. 참고로 여기 쉽지 않다, 어렵다. 근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 부분이. 미분의 목적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프를 추정하는 거. 그래프의 특징을 찾아서. 자, 보자. 임의의 실수 t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t다.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죠. 그럼 무슨 뜻이야? 3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그럼 3차 함수의 개형은 머릿속에 퍼뜩 생각이 들어야 되죠. y는 t가 지나가면 교점의 개수가 하나 혹은 두 개,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서로 다른 실근 세 개, 중근 하나, 실근 하나 혹은 두 개. 자, 계속 실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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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럼 뭐 혹은 두 개겠죠? 그러다가 땅. 그럼 뭐야? 3중근, 실근 하나, 실근 하나, 혹은 두 개, 혹은 두 개. 그렇게 되는 거야. 계속 실근 하나, 혹은 두 개예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얘는 계속 한 개야. 얘도 계속 한 개야. 실근의 개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니까. 한 개잖아. 삼중근이어도 한 개니까. 자, 그러니까 GT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래. 그럼 얘는 GT가 어떻게 돼? 1, 1, 1, 1, 2, 3, 3, 3, 3, 2, 1, 1,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GT가 연속 함수가 되려면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 되라는 얘기죠. 좌변에 있는 저 함수가. 그러니까 저 좌변에 있는 함수가 극대극소를 가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지 않냐? 막 이런 걸 해내는 게. 하나 배웠다고 해서 이런 됐다. 자, 쭉쭉 넘어가세요. 쭉쭉, 쭉쭉. 자, 요거는요. 겁나 설명할 거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라. 잘 봐. 최대 최소 정리인데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는 선생님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어. 연속 단원에서 배웠었어. 미분 가능하고 그러니까 연속인 함수는 뭐라고 그랬죠? A에서의 함수값, B에서의 함수값, 극대값, 극소값 그 네 개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결정된다 이거였지? 그거야. 근데 얘는 극대값에서 최대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 미분을 배웠으니까. 극소값에서 최소. 여기서 최대. 극소값에서 최소. 어쨌든 그 네 가지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온다. 그냥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A에서 B까지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그렇게 갖는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문제들이 당연히 나오게 될 거고요. 문제 봅시다. 솔직히 그래프를 이미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상태에서는 되게 쉬워요. 뭐예요?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래요. 그럼 그래프를 그릴 줄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미분합시다. 왜 미분해? 뭐 찾으려고? 그렇지. 극값 찾고. 얘 왜 이러지? 오늘 왜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하고 있지? 자, 능력의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 또는 2니까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값은 f의 마이너스 2, f의 마이너스 1, f의 2, f의 3. 그렇죠? 조사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아이씨,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집어넣었어. 2는 4, 3, 12. 플러스 24. 마이너스 4 나오네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7 나오네요. 2 집어넣으세요. 8, 26. 4, 3, 12. 24.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20 나오네요. 3 집어넣으면 3, 3, 9, 3, 27, 54. 3, 3, 9, 3, 27.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63. 마이너스 9 나오네요. 됐죠?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된다. 그냥 그래프 안 그려도 된다고. 마이너스 0 집어넣고 2 집어넣고 극대값, 극소값만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확인 유제 안 풀어도 돼요. 과제로 하세요. 5번 다음 확인 유제 봅시다. 자, 닫힌 구간 1과 3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이 10이고 최소값이 2였을 때 a 플러스 b를 구하여라. 하자. 당연히 미분해야 될 거고요. 3ax의 제곱 6a의 x 는 0의 방정식의 근을 풀어야 되겠죠. 0 또는 2. 됐죠? 자, 극대와 극소가 1과 3 사이에 있으니까 둘 다 조사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만약에 정의역 범위에 벗어나 있으면 조사를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F의 0, F의 아이씨, 0 조사할 필요가 없죠. 됐죠?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그렇죠? 근데 0과 3 중에 솔직히 3에서 최대 갔는지 0에서 최대 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다 조사해야죠. 자,
0 조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0이 아니라 1이었죠. 아이 멍청. 자, F1은요. 1 조사. 최대값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 극소값 얘가 최소값이죠. 8 4 32 마이너스 4A 플러스 B 얘가 2입니다. 최소값 F3 3393 27 3393 27 날라가죠. B A 양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이겠죠. 그래서 10 B에다 10 집어넣으면 18이니까 A는 2 어렵진 않아요. 그래 이건 풀어라. 확인 유제 푸세요. 473번. 가자. 됐죠? 뭐 질문이 없을 것 같아요. 그지? 자, 이제 활용으로 들어갑니다. 활용이 근데 잘 나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축 위에 있는 점인 3,0과 y는 x제곱 위의 점인 p와의 거리를 l이라고 했을 때 l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죠. 그래서 P점의 좌표는요. 뭐가 되죠? T라고 잡을까요? 뭐 P, P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L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루트 3 P의 제곱 0 P제곱의 제곱 루트 P의 4제곱 더하기 P제곱 마이너스 6P 플러스 9 자, 너희들 무리함수를 배워봐서 알겠지만 어떻죠? 증가함수죠. 즉 안에가 최대가 되면 전체가 최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식을 내가 FP라고 합시다. 근호안이 최대면 최대값이 되니까. 그래서 FP의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FP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 F'P를 구해야 되겠죠. P에 관하여 미분합시다. 그래서 4P 세제곱 2P 마이너스 6이고요. 됐죠? 근데 항상 이렇게 식 세우면은 범위 잡아줘야 되거든. P가 0일 때 그쵸? 뭐 P는 모든 실수네요. 미안합니다. P는 모든 실수니까 상관없어요. 원래는 P 범위 잡아줘야 되는데 P가 모든 실수가 가능하니까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해봅시다. 자, 능력의 방정식 구해야 되겠죠. 조립제법으로 미분해야 됩니다. 극대극소를 찾아야 되니까 1 집어넣으니까 0 나오네요. 4, 4, 4, 6, 6, 0 더 안 나오죠? 그쵸? 허근이죠. 4, 4, 16 마이너스 허근 나오죠. 자, 그러니까 얘는 극점을 마이너스를 하나밖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값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 4, 4, 16 더하기 1 루트 17이 최소값이 되겠네요. 자, 활용 문제 집에서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와 D 이차 함수죠? 뒤집어져 있죠? 자, 얘 꼭지점 BC는 X축 위에 있습니다. AD는 그래서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요. 됐지? 여기 4루트 3. 보통 A를 미지수로 잡긴 합니다. 자, 얘 A. 그럼 여기가 A죠. 그럼 이 길이가 A죠. 이 길이가 A죠. 그럼 이 길이는요? 4루트 3 마이너스 2A겠죠. 얘는요?
A에서의 함수값이죠. A에 4 루트 3 마이너스 A죠. 그럼 넓이는 직사각형이니까 밑변의 길이 4 루트 3 마이너스 2A 곱하기 높이 A에 4 루트 3 마이너스 A. 끝나지 않았습니다. A의 범위 잡아주셔야 됩니다. A는 0보다는 크고 왜? 얘의 X좌표잖아. 그치? 최대한 오른쪽으로 가도 어디까지 가? 2 루트 3까지 가겠죠? 그래서 2 루트 3보다 작다. 등호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빼요. 자, 요렇게 쓰셔서 미분해서 극값 찾아주시면 그게 최대값일 겁니다. 극대값 찾아주시면 돼요. 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에서 네 귀퉁이에 작은 크기의 정사각형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접어서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잘라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보자. 자, 식을 세우면 되는 거죠. 자, 끊어내는 길이 x라고 잡읍시다. 자, 그래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네 귀퉁이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얘를 접어주면 아마 이렇게 생긴 됐죠? 상자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 부피를 잡기 위해선 요 길이가 여기 길이겠지? A에서 2x를 뺀 거죠. 접었죠? 이 길이가 x겠죠? 됐죠? A에서 2x를 뺀 거죠. 부피는 밑넓이 a-2x의 제곱 높이 x 변수 자 a는 상수예요. 변수 x를 잡았으니까 x의 범위 잡아줘야죠. x는 0보다 크고 최대 2분의 a까지겠죠. 끝. 극대값 찾아주시면 부피의 최대가 나올 거예요. 자, 원기둥이다. 자, 입체도형에선 중요한 게 단면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라내 버리는 거야. 자, 여기서 보자. 여기 원뿔 보이죠? 여기 원뿔에서 안쪽에 이렇게 원기둥을 만들 때 이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 구하래. 됐지? 그럼 중요한 게 이를 단면을 이렇게 자르는 거야. 자르면 삼각형이 나올 거야. 여기 10cm, 여기 20cm. 자, 그래서 안쪽에 원기둥이 들어가니까 그 원기둥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단면이 잘릴 거예요. 자, 얘 부피가 최대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얘 밑넓이 구할 때 뭐가 필요해? 반지름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변수 반지름을 변수로 둡니다. 그러면 이 길이도 r이 될 거야.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해? 높이가 필요하지. 자, 근데 이 길이가 뭐지? 잘 봐. 1대 2거든? 1대 2. 닮음일과 이 길이가 2r이야. 따라서 높이는 20-2r이 될 거야. 그러면 부피는 밑넓이 파이 r 제곱 높이 20-2r. 까먹지 말고 이런 거 서술형으로 나중에 잘 나오거든. 반드시 r의 범위 잡아줘야 됩니다. 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을 거예요. 끝. 극대값 찾아주시면 부피의 최대값 구할 수 있습니다. 아, 최대 치수 더럽게 많네 이거.
자, 이거 하나 더 하고 다 풀어라. 특강 문제도. 봅시다. x가 1 이상 100 이하일 때 저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어허, 우리 대수에서 했던 거네. 어떻게 해야 돼? 치환을 해줘야 되겠죠. 자, 로그 x를 나는 치환을 할 거야. 계속 얘기하지만 치환하면 범위다? 범위. 범위가 생깁니다.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로그 x, 즉 t의 범위는 로그 1, 로그 100 됐죠? 그래서 치환되는 t의 범위가 생기게 되죠. y는 마이너스 t의 세제곱 6t제곱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1 t의 범위는 t의 범위는 0 이상 2 이하.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하여 당연히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 3t제곱 12t 마이너스 9 는영의 방정식의 근을 풀 거고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 t는 1 또는 3.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그 최대값, 최소값은 결국엔 y를 구하는 거야. x 구할 필요가 지금은 없어요. y 구하는 거잖아. 얼씩 치환해서 이거 y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것도 조사해야 되겠죠? 어? 정의역 범위 안 들어가죠? 안 그려지는 놈이죠?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자, 얘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인데 1을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조사해 보니까 얼마냐? 5냐? 마이너스 11 플러스 6 마이너스 5네요. 3393 27 3396에 54 마이너스 1 나오네요. 0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1 나오네요. 2 집어넣으세요. 뭐라고? 마이너스 3 나온대요. 그래프는 정의역이 0부터 2까지니까 0부터 2까지 그려지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최소값은 마이너스 5.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x좌표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죠. 이거는 t좌표예요. t가 0일 때니까 t가 0일 때니까 t가 0일 때니까 x는 1일 때야. x는 1일 때야. 최대값. 자, t가 1일 때니까 x가 얼마일 때야? 그렇죠. 10일 때야. 최소값은. 뭐 삼각함수도 마찬가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건너뛰세요. 여긴.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여긴 건너뛰세요.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과제 누적 문제 몇 문제인데? 야, 너희 일주일 뒤에 오는 거야. 화, 목 안 오는 거라고. 정재원아, 다음 주 목요일 날 무슨 교재 들고 올래? 그냥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씨. 화목 오지 마. 다음 주에 수업 그럼 언제야? 다음 주 수업 언제야? 대세 그때 화요일 날, 예. 아, 토요일 날, 그치? 교재 뭐 들고 올래? 토요일이잖아. 미적분 하는 날이잖아. 그래. 잘 기억해 너. 아,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또 물어보거든요, 나한테. 아이씨.
교재 잘 챙겨 잊어버리지 마. 지도 나갈 거야. 아니, 지금까지 과제가 몇 문제길래 왜 그러는데 니네들. 과제가 몇 문제네. 몇 번 보던데 전 단원에서. 아니 사학함수는 이미 다 안 했어? 아직도 안 건드렸어? 목요일날 나간 과제? 뭐, 네 사정이지 뭐. 야 일주일짜리잖아. 야 내가 한 번 수업하면은 과제가 뭐 50문제 나간다고 쳐. 두 번 오늘 나가는 과제 50문제. 화요일날 50문제, 목요일날 50문제, 150문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내가 상함수 봤잖아. 부채꼴의 호의 길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야 그 몇 초짜리 문제 갖다가 뭘 그거 갖다 문제가 많다고 그래. 얼마 안 되네 70. 아씨 76문제 갖다 날려. 야 거기서도 익힌 문제 빼야지. 너 번호만 보고 했지? 익힌 문제 내가 지금까지 몇 문제를 풀어줬는데 익힌 문제 빼야지. 그럼 거기서 4분의 1 또 제외하는 거 아니야. 왜? 확인제는 뭐라 그러잖아. 확인제 또 풀었잖아. 뭐야, 결국 지금까지 한 과제 한 40문제밖에 안 돼. 위조건까지 한 40문제밖에 안 돼 지금까지. 근데 특강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한 50문제 된다 칩시다. 근데 난이도가 좀 높죠. 이번 거는 조금 시간이, 그러니까 문항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도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미적 언제 하는 거야? 다다음 주 월요일 날 하는 거야. 다다음 주 월요일이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상학함수 들고 오잖아. 그러니까 대수 들고 오잖아. 이거 다다음 주, 화요일이네. 다다음 주 화요일. 아유 씨. 다다음 주 화요일인데. 10일 뒤야 10일 뒤. 고2. 고2. 본석이 쟤 그냥 내려놨구나. 안 하려고 지금부터 맘먹고 있구나 저거. 화요일 날 갑자기 아플 예정이야 쟤. 선생님 아파서 누구보다 튼튼해 보이는데 지금 가장 튼튼해 보이는 아이가. 봐. 자. 근데 이거 우리 했던 거 아니냐 앞에서? 이거 왜 여기 있지? 극대 곱하기 극소 그거 했죠? 그렇죠. 근데 내가 얘기한 건 뭐였어? 극대 곱하기 극소 쓰지 말라고. 외우지도 말라고. 쓰잘데기 없다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가 봐야 되는 방정식은 뭐야? 이거 가르쳐 줬잖아. 는 K로 만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과 Y는 K의 교점을 가지고 보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죠. 자,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지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좌변을 fx로 둡시다. f'은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는영의 방정식을 풀어서 극대와 극소를 찾읍시다.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0에서의 함수값 0,0 1에서의 함수값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괄호 1번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 Y는 K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자, 그래서 괄호 1번 K의 범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괄호 2번 이중근과 안중근 아니에요. 이중근이에요.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K값 어떻게 돼요? 그래서 K는 0 또는 K는 마이너스 1이 괄호 2번이네요. 괄호 3번 서로 다른 두 양근과 하나의 음근을 가지랜다. Y축이 현재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서로 다른 두 양근과
하나의 음근을 가지래. 어떻게 되면 돼? 그냥 이건데? 그러면 다 교점의 x좌표가 다 양수 2개. 음수 하나죠. 뭐야? 똑같은데 얘랑? 서로 다른 세줄근 가지면 그냥. 그럼 양근 2개, 음근 하나 같죠. 아래 거 풀어보세요. 31번.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하면 됩니다. 이거 미분도 한 번도 안 하고 풀 수 있는 거 알아, 이거? 봐봐. 아이고. 얘를 함수라고 놓고 능력의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세실근 나오죠? 0,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어디서 많이 본 건데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뭐 그렇잖아. 자, 뭐 하시면 돼요? 1 집어넣으면 최대값 나와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최소값 나와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그렇게 나와요. 최대 최소가 아니죠. 극대값 극소값이죠.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요? 2 나와요.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나와요. 그리고 참고로 보세요. 이거 무슨 차수예요? 홀수 차수죠? 기함수예요. 원점 대칭이에요. 자, 1번.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괄호 2번.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A. A는 마이너스 2 또는 2. 괄호 3번. 서로 다른 두 음근과 양근 하나를 갖는데 그럼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끝. 이렇게 풀립니다. 볼게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해 그러면 방정식의 근으로 봐야 되겠죠. 10x-2는 x-k 이렇게 되는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세 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넘기라고 6x 제곱 9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k 이렇게 풀면 돼요. 선생님 k가 아닌데요? 마이너스 k든 k든 뭔 상관이야. 마이너스 k의 범위 찾으면 되는 거죠. 얘를 fx라고 둬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f'의 x는요. 3x 제곱 12x 플러스 9는 0의 방정식의 근을 풀 겁니다. 플러스 3은 0,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찾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네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7, 5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따라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해선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 사이가 되면 되겠다. 마이너스 곱해서 부등호방 바꾸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38번 봅시다. 가차함수 fx의 도함수인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f0은 3, f1은 5, f3은 마이너스 2일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보자. 그럼 얘를 보니까 fx를 잠깐만 볼까?
fx는요. 0에서 극대야 극소야. 너 대답해. 이거 f'이야? fx는 0에서 0에서 음수, 양수, 음수, 양수. fx는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다시 올라가. 이씨. 2점 0,3이래. 1에서의 함수값 5래. 1,5래. 3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1래. 3, 마이너스 1래. 기억. 극소값은 오직 하나이다. 땡. 극대값은 5이다. 정답. fx는 4라고 봐야 되겠죠. fx는 4. 서로 다른 내실과 한다. y는 4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교점 4개. 서로 다른 내실근. 맞습니다. 정답 니은 디귿이 되겠죠? 야, 이거 익히면 좀... 야, 이거 부등식까지 하고 끝낼 거거든? 자, 요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표 치세요. 42번입니다. 42번이요. 중요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점 1, K에서 y는 x 세제곱에다가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됐죠? 자, 1, K는 곡선 밖에 있는 점입니다. 이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얘한테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리래. 그럼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었는데 세 개의 접선이 나오려면 접점은 몇 개여야 될까? 그렇죠. 접점 3개예요.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땐 뭐만 떠올리라고 그랬죠? t 방정식 세우는 거죠. 자, 지금 fx를 x 세제곱이라고 합시다. f'의 x는 3x 제곱이 되죠. 접점의 좌표를 t, ft라고 두는 거죠. 그림을 안 그리면 이해가 안 가나? 여기 위에 어딘가에 있는 A점에서 얘한테 접선을 그린다고. 그래서 접선이 3개가 나오도록. 그럼 뭐야? 접점이 3개가 나오도록. 자,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자고. 왜? t 방정식 세워야 되거든. y는 f'의 t x-t 플러스 ft. 여기서의 t가 접점의 x좌표예요. t가 몇 개 나와야 돼? 3개. 이 방정 여기다가 뭘 대입해요? 1, k를 갖다가 집어넣죠. 그래서 뭐가 된 거야? 3차 방정식이 3차 함수가 y는 k하고 교점 3개 나오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t 방정식의 근이 3개 나와야 됩니다. 서로 다른 세실근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t 세제곱 3t 제곱. 자, y는 k랑 y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3t 제곱 그래프가 서로 다른 교점이 3개가 나오면 t 값이 3개가 되고 t 값이 3개가 되니까 접점이 3개가 되고
그래서 접선이 3개가 된다라는 논리야. 이해가니? 이해는 가는데 못할 것 같지?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또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dy, dt. t에 관하여 미분합시다. 마이너스 6t 제곱. 6t.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이 0과 1 나오죠? 0, 1. 0 집어넣으면 0. 이제 0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렇죠? 극소값. 자, 1 집어넣죠? 1. 그래서 y는 k가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러면은 t축이 이거거든? 그러면 t의 좌표가 3개 나와. t가 3개 나와. t가 3개 나오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즉 접선의 방정식이 3종류가 나온다는 얘기야. 됐죠? 따라서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된다. 정답. 그러니까 니네들 여기서도 야 생각을 해봐. 눈으로 봐도 이거 하나 말고 어디다 그릴래? 접하게끔 그리기 힘들겠지. 근데 0과 1 사이면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이야. 여기 점. 제 1,1이니까 여기 1,1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여기 어딘가에 여기 약간 곡선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얘가 여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해서 위로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총 3개가 나오겠죠. 아래 거 문제 푸세요. 이건 중요하니까 풀고 넘어가야 돼요. 푸세요. 했니? 질문. 했어? 어. 자, 부등식에서는 증명하는 데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 이상이다. 이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뭘 찾아주면 되는 걸까? fx의 최소값이 0 이상이면 그러면 얘는 만족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fx가 0보다 작다, 이다 이랬어요. 똑같이 해서. 그럼 뭐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최대값을 확인을 해서 최대값이 0보다 작다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0보다 작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되게 설명 되게 길지? 별 대단한 건 없어.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라서. 자, 익힘 1번 문제 봅시다. 자, 46번이에요. x가 0보다 크다일 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하면 돼? 최소값 구하면 돼. 근데 그래 하자. 자, 그래서 1번입니다. 얘를 fx라고 둡시다. 그럼 당연히 미분해야 되겠죠? 6x 제곱 9x 제곱 뭐야 이거? 못하겠죠? 이거 제곱으로 바꿉시다. 자, 그래서 6x 마이너스 12. 자, 는영의 방정식에 근이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자,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가 2입니다. 0에서의 자, 뭘 봐야 돼요? 2에서의 함수값 봐야 되는 거죠. 왜? 정의역이 0보다 크다예요. 여기 어디에 있는 0보다 크다. 자, x가 0보다 크다일 때 함수 fx가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럼 뭘 확인해야 돼요?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F2는요. 8이 16, 4, 3,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K가 0 이상이면 됩니다. 이거 24죠?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20. K는 20 이상. K가 20 이상이 되면 얘는 항상 만족이 될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4차 함수 gx라고 둡시다. gx예요. gx가 0 이상이 항상 성립하래요. 그러니까 뭐만 확인해주면 되겠어요? 극소값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극소값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니까. 그래서 극소값을 찾기 위하여 g'x는 12x의 세제곱 12x의 제곱 는 0의 방정식을 풀었더니 0이 중근 그리고 1이 나와요. 그러면 얘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죠? 0, 1. 그러니까 최소값을 1에서 가지니까 G1이 마이너스 1 플러스 K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성립하게 될 거예요. K는 1 이상. 끝. 시간이 없네. 여기 부등식 몇 문제냐? EQ 문제. 이거 시간의 변화를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변할 이건 안 나가요. 다음 시간에 나갈 거예요. 익힘 2번 봅시다. 왜냐면 그것도 개념이 한 40분 정도 걸릴 거거든. 개념이. 아니다. 한 30분, 40분. 그 정도 개념이라 그거는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익힘 2번까지만 나갈 겁니다. 즐거운 설날이 되시고요. 두둑히 주머니가 채워지는 어? 조금 받아도 돼. 예전에 한때는 막 되게 막 엄청 많이 받는 난 진짜 놀란 적이 있었어. 생각해보면 우리 누나도 진짜 많이 받았거든. 나 초등학생 때 우리 누나 고등학생 때 내 기억에 우리 누나가 세뱃돈 한 30만 원 정도 50만 원인가 30만 원 받았거든. 그때 짜장면은 1,500원이었어. 잠깐만 1,500원이면은 지금 한 8,000원 하지. 한 5배, 6배 하면 5배 하면 250만 원 이렇게 받는 거구나. 꽤 받는 거지. 꽤 받는 거. 그때는 그때 가치로 봤을 때 그런 건데 근데 왜 얘기하잖아. 그냥 대치동에서 일할 때는 정말 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아? 이런 애들이 있었어. 어떤 애는 시골이 제주도래. 걔가 제주도 양시였어. 제주 양시였나? 어디 성시였나? 근데 니네들 제주도 보면은 성산일출봉 이쪽에 있잖아. 오른쪽 아래 있거든. 거기 보면 가는 길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여기 있는 가게들이 다 친척이래. 걔 말로는. 그래서 설날에 가면은 여기서 세배하고 떡국 먹고 옆 가게 가서 세배하고 떡국 먹고 옆 세배하고 떡국 먹고 이런데. 근데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이잖아. 그때 당시에 어땠냐면 제주도가 중국에서 막 투기꾼들이 막 그래서 땅값 막 오르고 막 그러니까 제주도 분들은 그냥 대대로 갖고 있던 땅이고만 데 오르니까 부자가 된 거잖아. 근데 돈을 쓸 줄 모르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세뱃돈을 그냥 막 준 거지. 아 근데 세뱃돈 얼마 받았니? 그랬더니 한 500 받았어요. 야 어떻게 500을 받아? 그랬더니 여기 있는 가게를 전부 다 돌았대. 예비 고일에서 고1 이제 될 때 그때 한번 싹 돌았대. 한번 수거를 한번 하러 돌아다닌 거야. 수거하러 다녔어. 그런 애도 있었고 그런 애도 있었다고. 아버지께서 그냥 통장 하나 주신 애도 있었다고. 너 고등학교 때 한번 이거 가지고 네가 한번 돈 굴려봐. 고1한테. 그 안에 얼마 들어있었다고 그랬지? 그때 당시에 2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들어있었대. 그러니까 명의로 뭐 이렇게 뭐 주식 개설해 준다든가 해서 네가 한번 해봐봐 이러신 거겠지. 근데 그거 법에 걸립니다. 법에 걸립니다. 불법입니다. 증여. 증여세를 안 냈잖아.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니 뭐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통장에다가 꾸준히 넣은 돈은 괜찮아. 그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에. 근데 1 년에 얼마 이상은 증여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용돈이 많이 못 줘요. 법 때문에. 사실은 법 때문에 많이 못 줘요. 조용히 해. 5천만 원이야? 그래? 난 몰라.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은 안 주시는 거야, 너희들한테. 알겠지? 법 때문에 그래. 법 때문에. 그럼 1,000만 원만이라도 이런 생각 들지. 1,000만 원이면 네가 하고 싶고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는데, 그치? 난 내가 사고 싶고 못 사. 어디 1,000만 원으로 사. 일단 아파트 하나 사야 되거든. 여기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거? 25기야 저거. 아이씨, 못 사. 여기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거 40억, 30억. 야, 씨, 말이 되니 그게? 아니, 어떻게 집을 사라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자, 보자. 50번. fx 4차 함수네요. gx 3차 함수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대. 뭐야? 위에 있으라는 얘기죠. 근데 요거랑 좀 너희들이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게 그거 없나? 그렇지. 여기 있네. 바로 2번. 얘와 걔는 다른 거야. 자, 여기 봐봐.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데. 잘 봐. 모든 실수 x에 대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는 그냥 이걸 대신해서 풀게요. 익힌 문제를 대신해서. 자, 풀어봅시다.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9x가 2x의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보다 어떠면 돼? 크면 되는 거야. 근데 얘를 이렇게 따로 놓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좌변으로 몰아서 새로운 함수 hx로 보자라는 뜻이죠.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그럼 뭘 보면 되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 얘의 극소값, 최소값인 극소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얘를 새로운 함수인 hx로 두고 h'x 미분을 해서 극소값을 찾자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은 0. 방정식의 근을 풀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일단 0이 나와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하니까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이 중근으로 나오고 2가 또 다른 실근으로 나오기 때문에 h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에서의 함수값인 h2가 0보다 크면 되죠. 자, 근데 요거 잠깐만 봐. 이건 무슨 뜻일까? 이번에는 뭐래? 임의의 두 실수야. 임의의 두 실수야. x1과 x2가 달라도 돼. 같아도 되고. 어쨌든 fx1이 gx2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을 시켜. 그러면 어떤 얘기일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서는 fx가 gx가 이렇게 생기면은 만족이 되죠. 그죠? 요거 3차로 나왔어. 자, 그러면 어때요? 모든 실수 x에서 f가 더 위에 있잖아. 그런데 얘는 뭐야? 두 개야. 지금 여기서 일단 만족하는 거 나오잖아요. 3차, 4차에서. 자, 만약에 f가 4차였어요. gx가 2차였어요. 그러면 모든 실수 x에서 위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뭘 만족 못 시키냐면 만약에 x1이 여기였어. x2가 여기였어. 그럼 어때? gx2가 더 크죠?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을 못 시켜요. 따라서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fx1이 gx2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려면 그래프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fx가 만약에 4차에서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의 최소값보다도 gx의 최대값이 더 아래에 있으면 어디든지 간에 x1, x2를 잡더라도 어때요? gx2보다 fx1이 더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 항상 생각해라. 최소값이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로
풀어야 됩니다. 항상 만족되는 부등식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으셔야 돼요. 됐죠? 자, 위에 거 확인 유제 빨리 풀어. 그리고 가자.